그러면서 이제 영상 찍고 나면 초점 다 흐려져가지고 나오더라고. 좋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얼마큼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생명과학. 자, 1단원 있는 내용 우리가 다 배운 거야. 맞죠? 오늘 본격적으로 2단원에 대해서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럼 그 전에 밥 먹고 왔어? 이거 잘했네. 생물의 구성이라고 했죠. 가장 많은 비율.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거 말고. 잠깐 얘기해도 돼. 지질. 무역류. 그렇지. 핵산, 탄산, 야생약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제 얘들 구성 비율, 구성 원소 각각을 보면. 색깔이 다양하다. 기분이 너무 좋다. 자. 얘는요? 뭐로 이루어져 있죠? 원소? 얘는요? 맞죠? 제대로 적은 거 맞아요? 얘기해야 될 텐데. 아니요. 느낌 알죠? 무기업류 누가 있어? 나트륨, 칼슘, 아이오딘 뭐 등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핵산. 맞죠? 등등 종류 많죠? 탄수화물 됐습니까? 기억나죠? 그래서 물에 대한 특징부터 먼저 봤습니다. 물. 첫 번째, 이만은 어떤 특징 가지고 있다? 다른 물질들을 잘 녹인다. 녹이는 성질, 녹는 현상. 녹는 현상. 소금이 물에 녹는 현상. 녹는 적이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계시고요. 녹는 현상. 용이라고 하죠. 잘 녹인다. 용해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질 운반을 하는 데 쓰이죠. 혈액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극성을 띠고 있고 수소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높다? 비열과 더 기록하고 있어? 비열이 높다. 그래서 뭐의 개이득이다? 그렇지. 체온을 결정하는 개이득이죠. 저 위에 있는 거는요? 물질을 운반하는 데 개이득이네요. 혈액에서 만들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물 다음으로 누구 나왔죠? 단백질. 단백질 원래 기억나지 않아? 반응하는 거? 탈수축합 반응하는 거. 그 그림 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그 사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었어요. 단백질은요. 우리 생체 리듬에서 중요한 물질들이 단백질 성분이었어. 그게 누구였지? 효소, 호르몬, 헤모글로빈, 기억나? 또 희, 염색사 만들 때, 염색체 만들 때 DNA가 감싸잖아. 이 단백질. 무슨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 그 막 주변에 있는 단백질들. 막 단백질. 세포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항체. 나쁜 새끼 들어왔을 때 붙잡아주잖아. 자, 그리고 근육의 성분 두 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그런 친구들이 있었네요. 자, 지질. 지질은 크게 몇 개로 나눈다?
3개. 첫 번째 누구? 중성지방. 뭐로 구성되어 있다? 글리세롤 하나랑 지방산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인지질. 인지질은 인과 지질이죠. 인마는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물질이었죠. 자,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얘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리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데 얘는 성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지질 봤으니까 누구? 무기업류입니다. 자, 무기업류는 물, 무기업류, 바이타민. 얘들은 적은 양으로도 생체 리듬을 조절시키죠. 생리 조절을 시키고요. 자,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핵산. 핵산하고 하면 혈 안에 있는 산성물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핵산은 유전물질이라고도 얘기하죠. DNA, RNA로 나눠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많을 거예요. 오케이? 자, 얘들의 구성 당 이름 R, 리보스. 산소 한 개 빠졌다 D, 디옥시리보스. 자, 얘들의 염기 차이점. DNA는 뭐다? A, T, C, G. 맞죠?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자, 그 다음에 A,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했죠? 자, 얘들은 핵 안에서 가만히 저장하고 있습니다. 나성 모양을 이루고 있고요. 얘는요, 바늘 가닥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장을 하고 있는 친구고, 전달하는 친구입니다. 정보를. RNA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었어요. 탄수화물은요, 크게 모양에 따라서 3개로 나눠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단당류, 2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당류, 그 이상으로 겁나 많이 연결되어 있어 다당류. 자, 단당류의 종류를 볼게요. 포도당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가당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갈락토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때 포도당과 포도당이 연결되면 얘를 약당이라고 합니다. 밥할 때 달달하잖아요. 식기 만들 때. 자, 포도당에다가 가당을 연결시키면 이건 뭐라고 한다? 설탕이라고 합니다. 과일은 설탕처럼 달달하다라고 외우셔도 돼요. 자, 포도당에다가 갈락토스가 연결되어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첨당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단당류는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도 사실 단당류예요. 리보스. 자, 그 다음에 겁나 많이 있네요. 얘들이 누가 달라붙든지 간에 우선 긴 사슬로 엄청 많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좀 더 고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좀 더 큰 친구들인데, 자, 식물에서도 볼 수 있고요. 동물에서도 볼 수 있네요. 우리는 보통 이 포도당을 저장되어 있는 형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글리코젠이라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자,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벽의 주성분이라고 해서 딱딱한 세포가 구조물이죠. 이게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즉, 얘는 이 옆에 있는 살 뭐라고 해요? 지방 같은 거 이렇게 구더기처럼 이렇게 탁 하면 꾸물꾸물 어우씨 뭔데 이것이. 그 뭐라고 해서 셀룰라이트라고 하죠. 얘는 셀룰로스. 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거
녹말. 식물은 녹말이라고 표현하고요. 동물에서는 글리코젠이라고 표현을 해. 단당류 연결되어 있는 거. 탄수화물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산소, 수소, 탄소로 이루어지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얘들의 구성이 1대 2대 1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만 이거 다시 한번 봤고요. 프렌트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트를 보면요. 2단원 프린트물. 그냥 바로 갑시다. 2단원 프린트물. 조금만 더 넘겨요, 오빠. 단백질 합성 과정이었고, 여기 2단원부터. 자,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2단원이죠. 그럼 하이탑 책을 한번 볼까요? 펼쳐보면요. 몇 페이지입니까? 다른 페이지부터 쭉. 그렇죠. 거기죠. 됐습니까? 페이지는 52페이지네요. 자, 드디어 2단원입니다. 생명체라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생명체라면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개로 나눴죠. 첫 번째는 개체 유지 특징이었죠. 두 번째는요. 그렇지, 좋습니다. 종종 유지 특징이었네요. 자,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특징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었네요. 뭐가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또 뭐란다? 그렇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죠. 물질 대사를 한다. 또 뭐가 있죠? 뜨거. 자극에 반응,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포함적인 대표적인 예가 항상성이었죠. 체온 조절, 혈당량 조절. 자, 또 뭐가 있죠? 살기 위해서 자라야지요. 그렇지, 생장이죠. 발생과 생장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종족이 대가 끊기면 안 되죠.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특징 두 가지. 그렇죠. 생식, 애기 만들고 자손 놓쳐. 그리고 부모의 유전자 를 전달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적응과 진화인데요. 사실적인 더 큰 진화 안에 적응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적응과 진화의 예를 비교할 수 있는 건 뭐라고 했다? 진화에서 어떤 식물이 갑자기 출현하거나 사라지거나 퍼센트가 올라가면 뭐다? 진화의 대표적인 예다 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2단원은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누구에 대해서? 물질 대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생명체라면 크게 우리가 동물과 식물로만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얘들은 기본적인 구성 단계가 세포부터 출발을 했어요. 세포, 조직, 기관, 개체라는 구성 단계에서 동물은 뭐가 있었다? 이 사이에 기관기가 있었고요. 식물은 조직기가 있었어요. 맞지? 이 기관기에 대해서 지금 이 단원에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명체 내에서 물질 대사가 뭔지 한 번 더 다시 정리를 해보는 단원이죠. 그래서 52페이지 한번 다시 펼쳐주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보시고 딱 보면 처음에 나오는 그 그림이 뭐가 있어요? 무슨 회로 같은 그림이 있잖아. 맞죠? 큰 게 작아지고 작은 게 커지고 뭐 이런 과정인데요. 자, 물질 대사와 에너지입니다. 프린트물을 같이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해서 얻은 에너지로 달립니다. 그냥 밥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잖아.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요. 자, 자동차는 뭐다? 연료가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렇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요, 내 몸에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예요.
내 몸에서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ATP라는 형태로 내 몸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써야 돼요. 자동차가 연료를 주입하면 에너지를 얻어서 달리는 것처럼 이 생명체는요 ATP라는 에너지를 합성해서 필요할 때마다 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물질 대사죠. 자, 물질 대사. 하도 우리가 계속 봐서 좀 익숙할 것 같은데. 물질 대사. 물질 대사의 뜻이 뭐라고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이 있다고 하면 무슨 반응이 있다? 물리 반응이 있었죠. 화학 반응입니까? 물리 반응입니까?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이건 화학 반응이야? 이건 물리 반응이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였어? 기준. 새로운 물질이 뿅 만들어지면 성질이 변하면 화학 반응이라고 했어. 그럼 내 몸속에서 생명체 내에서 이런 화학 반응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봤었죠. 첫 번째는 작은 물질들이 모여서 커진다. 위로 올라가야 되네. 즉 공하작용을 봤었고요. 두 번째, 큰 물질들이 작아지고 있다. 계단으로 내려오고 있다. 무슨 작용? 분해하는 이하작용으로 나눠서 봤죠. 이때는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고 했어요. 에너지를 얻으니까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었어요. 내려오면 에너지를 버린다. 열을 버리니까 반출하죠. 발열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를 비교했을 때 물질이 커질 때는요, 주변으로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는 어떻게 된다? 온도가 낮아지고요. 자, 큰 물질이 작아질 때 주변으로 열을 방출시키니까 주변 온도가 올라간다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 대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밖에서 일어나는 연소 반응, 쓰레기 태우는 거, 뭐 이런 반응, 화학 반응들에 비해서 생명체 내에서는요,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얘들을 세 가지 특징으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꺼번에 다 타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일어난다? 단계별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의 물질이 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한꺼번에 다 끊어지는 게 아니라 빠세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단계적으로 소화 효소에 의해서 끊어집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반응이다? 단계적인 반응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36.5도라는 이 낮은 온도, 100도, 200도, 300도 뜨거운 온도가 아니고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을 좀 더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생체 촉매가 필요하죠. 그 대표적인 게 효소죠. 촉매가 관여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은 반응에 완전 들어가서 짬뽕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반응을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그 예전부터 얘기하는 용어는 사실 이렇게 가르쳤거든. 촉매를 반응에 참여하진 않지만 어떻게 도와준다. 이렇게 하지만 고1 때 배워봤을 때는 이 촉매에 대한 설명에서 반응에 참여함으로써 라는 용어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효소는 자기 자신을 여기 들어가서 섞이는 게 아니고요. 이 반응을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겠죠. 자, 이렇게 화학 반응이 작아지거나 커지는 반응을 했을 때 에너지가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열이 방출되거나 흡수한다. 뭐가 일어난다?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질 대사를 한 번 더 다른 그림을 통해서도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물질 대사의 대표적인 예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동화작용입니다. 동화작용에 대한 대표적인 예, 커지는 반응이지. 이 얘들이 뭐가 있었지? 합성되는 것들. 강합성,
단백질 만들어진 거. 아미노산들이 작은 것들이 연결하잖아. 커지잖아. 단백질 합성. 또 요소 합성. 간에서 그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요소로 바뀌어요. 이것도 물질이 합해지는 과정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두 번째 얘기하는 건 이하작용이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그 대표적인 예가 기억이 납니까? 분해되는 거, 작아지는 거, 어? 그렇죠. 소화가 있었죠. 광합성에 있으면 또 뭐가 생겨나지? 호흡이 있죠. 세포에서 일어나니까 무슨 호흡? 세포 호흡이겠네. 뭐 이런 것들이 또 더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이렇게 동화작용은요. 첫 번째 있었던 물질이 작았는데요. 질량도 작고 크기도 작고 에너지도 작은 상태예요. 근데 얘들이 더해져서 커졌잖아요. 이걸 그래프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에너지는요. 어떻게 됐다? 작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거지. 에너지가 커지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하작용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예요. 처음 가지고 있는 건 겁나 크잖아. 에너지가 큰데 나중에는 에너지가 작아지는 반응입니다. 그래프적인 부분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효소 배우면서도 우리가 봤지.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가야 된다고요.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가야 된다고요. 맞지? 이때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이만큼이라고 생각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최소 필요한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이 새끼가 얻어서 올라가야겠죠? 도움을 받아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네요. 기억납니까? 그리고 처음 가지고 있던 이 에너지와 나중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버리든지 없겠죠. 방출하든지 없겠죠. 얘를 반응열이라고 배웠어요. 커지는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얻었지. 에너지를 얻은 양이 이만큼 에너지를 얻었다는 거야. 결국 이만은. 얘는요. 처음과 나중에 에너지 차이 이만큼 에너지를 버리든지 얻는 반응열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이때 얘는 작아지니까 바깥으로 버린 에너지가 이만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배운 것까지도 같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동화작용과 이하작용이 있고 동화작용의 애들과 이하작용의 애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굳이 이걸 하나하나씩 다 따져서 설명을 했었어요. 요거는 맞죠?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상태고 여기에서도 하나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바로 이 ATP입니다. ATP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ATP 즉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세 개 가지고 있다. 3인산이라고 하죠. 아데노신에다가 몇 개 붙었다? 인산이 3개 붙었으니까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아데닌이라는 인마, 뭐 염기설 아니에요? 네. 인마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리보스가 붙어 있습니다. 당 하나가 붙어 있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아데노신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다가 인산이 붙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ATP라고 해요. 만일 한 개가 끊어져서요, 두 개만 붙어 있다면 두 개는 D죠. 그래서 ADP라고 하겠죠. 한 개 더 끊어볼까요? 자, 한 개밖에 안 붙어 있네요. AMP, 모노. 1이라는 뜻이네요. M. 이렇게 해서 ADP, ADP, ATP, ADP,
AMP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여기 연결되어 있는 이 결합이 고에너지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화학 결합들보다는 고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결합이에요. 다른 요소들, 나트륨이나 다른 물질들에 의해서 이렇게 결합되고 있는데 보통 다른 친구들은 지금 하나가 끊어질 때 나올 수 있는 칼로리가 에너지가 적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결합은 하나 끊어질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쌤이 지금 포니텀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 수치까지 쌤이 완벽하게 좀 적어놨어요. 먼저 동화작용과 이하작용 하기 전에 물질 대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특징이 단계적인 반응이면서 효소가 관여한다. 에너지 출입이 있다. 라고 적어놨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동화작용입니다. 암모니아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더해서 요소가 만들어지는 반응도 이것도 동화작용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하작용을 보면요. 알코올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것도 이것도 이하작용의 대표적인 예라고 한 개 더 적었습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 두 개로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그 뒷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에너지를 합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세포호흡입니다. 라고 해요. 세포호흡에 대한 특징이 쫙 나와 있고요. 밑에 있는 ATP를 한번 볼게요. ATP. 아데노신에다가 3개의 인산이 붙어 있어서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자, 먼저 아데노신은 아데닌에다가 리보스가 결합되어 있는 녀석이죠. 자, 이때 고에너지 인산 결합 밑에 보시면 대부분의 화학 결합들은요, 물질들이 결합하고 있을 때 그 결합이 끊어질 때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시킬 수 있다? 2에서 3kcal 정도 방출시킬 수 있어요. 근데 ATP에 있는 인산이 끊어질 때는 어느 정도 방출된다? 7.3kcal만큼이나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봐도 지금 거의 몇 배예요? 거의 3배죠. 맞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가 결합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그림을 좀 보셔도 지금 알 수 있는 게 ATP, ADP, 헤로라고 하는데 ADP가 있는데 딱 봐도 사이즈는 그래도 누가 더 큰 상태야? 누가 좀 더 크지? 그럼 작은 게 커지니까 이 반응은 우리는 커지는 반응이다. 무슨 작용?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얘가 이렇게 끊어지면요. 이거 무슨 작용? 이하작용을 하죠.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로 내가 필요한 데 쓰이겠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면서 이제 그림 하나 참고하시면서 미토콘드리아 그림이 나와 있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제 세포호흡에 대해서 한 번 더 뜯어봅시다. 그래도 나왔으니까. 세포호흡. 요거 말고도 함께 뭐가 있지? 알코올 분해되는 거. 요소 암모니아에다가 뭐 더하는 게 있어요? 독성인 암모니아에다가 이산화탄소 결합한다 했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 요소로 바뀐다고 했죠? 알코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알코올을 어떻게 분해시킨다? 분해시키면 뭘 분해된다? 이산화탄소랑 물로 분해된다죠. 개수비는 안 맞추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세포호흡만 한번 떼서 봅시다. 자, 세포호흡은요, 이 세포가 세포핵이 있고 옆에 보면요 미토콘드리아들이 있습니다. 크기는 일부러 크게 그랬어. 자, 여기에서 일어나니까 미토콘드리아가 호흡을 하니까 세포가 호흡을 한다고 했고요. 자, 호흡을 하기 위해서 무슨 기체가 필요하다? 탄소 기체가 필요하네요. 이만은 밥을 먹어야겠죠. 1대 2대 1 6대 12대 6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대표적인 포도당을 우리가 적었어요. 밥도 먹고 산소도 먹고 으쌰 호흡을 하면요 결국 뭐가 만들어진다? ATP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어떻게? 음식물 먹었으니까 방귀 뀌고 똥 싸야지. 자, 배설물이 생기는데 그게 누굽니까? 이산화탄소랑 물이었어요. 됐습니까?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 ATP를 합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바로 호흡
0이었어요. 오케이? 근데 이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영양소, 이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우리 이제 화학 배웠으니까 설명할 수 있네? 얘 몇 개 들고 온다? 1몰 들고 왔을 때. 응? 아, 기분 짜증나. 1몰 들고 왔을 때 얘는 몇 개의 ATP가 만들어지냐면 약 38 ATP가 만들어져요. 한번 계산해볼까? 심심한데? 할 것도 없는데? 나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계산 한번 하면 안 되나? 자, 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분해를 시키면서 만드는 거잖아. 그럼 작아지는 반응인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될까? 66%는 방출돼요. 대부분 열로. 구체적으로 따지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66% 빼면 몇 퍼센트야? 34%만 ATP로 저장을 시켜줄 거야. 내 생체 내에.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끊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여기서 좀 약간 잠깐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걸 직접적으로 우리가 1몰이니까 이걸 통해서 한번 38 ATP가 나오는지 그냥 산수적으로 한번 계산을 직접 한번 해봅시다. 지금 계산해보고 잠시 시간 타임 가지고 뒤에 진도를 알아보면 해봐요. 한번.